그래서 아까 수브렌 페이지에서 이제 이쪽 페이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는 케이스랑 핸드색이 같은 게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 페이지를 좀 더 눈여겨서 봤던 것 같습니다. FPG로는 초기에 38mm로 제품을 내놓았었는데 요새는 다 40mm로 나옵니다. 저는 손목이 좀 얇은 편이라 38mm가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정식 매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38mm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8mm 정말 구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중고 마켓에서 구하셔야 되고 실제로 38mm가 중고 시장에서 더 수요도 많고 같은 모델이라면 40mm와 38mm를 비교해 봤을 때 38mm가 피가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끔 38mm 매물이 나오는데 보면은 바로바로 사가시는 게 보입니다. 예, 가격대도 정말 비싸게 해서 금방금방 정말 시계 애호가들은 38mm가 보이면은 거의 다 바로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브레는 요거 요거 실물을 보신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수브렌 하면은 블루가 정말 유명합니다. 한창 블루 광풍이 불었었죠. 코로나 때. 그래서 뭐 블루 노틸러스라던가 하여튼 블루 다이얼들이 정말 인기가 좋았었는데 요게 지금 사진에는 좀 디테일이 안 보이는데 이게 자연광을 받아서 빛 반사를 일으키고 각도를 다르게 보면은 정말 예쁘게 빛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물이 더 예쁘고 좀 더 짙은 다이얼 색깔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도나 빛에 따라서 진하기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실물로 봤을 때 훨씬 예쁜 시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창 코로나 때 피가 정말 많이 붙었을 때는 1억을 가뿐하게 넘었었습니다. 요새는 뭐 한 8천, 9천이면은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한 거는 코로나 때는 1억 원은 다 넘었던 것 같습니다. 매물 나와 있었던 것들 보면은. 그래서 요거 38mm로 38mm? 39mm로 돼 있네요. 네, 39mm라서 손목이 얇으신 분들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브렌 모델이 아니고 요거는 디바인이라고 하는 다른 라인입니다. 로즈 골드 다이얼 색상이 굉장히 특이한데 요것도 지금 잡지에 있는 거를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색감이 제대로 안 잡혔는데 다음번에 나오는 사진에 보면은 실물 색감을 좀 더 잘 반영한 사진을 제가 하나 찍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인 모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진짜 다이얼 색깔, 실제 다이얼 색깔이랑 아주 비슷한 색깔인데, 그래서 요 다이얼 색깔이 굉장히 특이해서 저는 이제 마음에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에 있던 디바인 둘 중에 무슨 모델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왼쪽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 거에 좀 더 눈여겨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42mm, 40mm 고를 수 있고, 저 같으면은 손목이 얇으니까 40mm로 하는 게 본인에게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친구랑 이것저것 구경하고 수다를 떨다 보니까 담당 매니저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담소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시계 관련돼서 일을 하러 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영어로만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님께서 영어로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일본어를 못해서 좀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으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영어로만 대화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일본어를 못한다고 해서 딱히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 이런 쪽으로 하고 싶고, 퀄리팅 어떤 쪽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뭐 등등등 얘기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요 서류 작성할 때 다른 브랜드들은 정말 싸구려 펜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좀 브랜드 격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펜을 나름 고급인 거를 주면서 이제 서류 작성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서류 좀 확대한 사진인데, 서류 내용은 디테일한 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어느 매장을 가건 매니저랑 했던 얘기도 다 비밀이고, 이제 이런 서류도
내용은 디테일한 거는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문서화하지 않고 서로 브랜드와 저랑 암묵적으로 이제 지키는 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여기는 이제 서류상에 좀 대놓고 명시를 해서 좀 특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서로도 보여주시고 구두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친절하고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작성한 서류랑 함께 이제 담당 매니저님 명함도 같이 주고, 그래서 어, 여기는 시계를 얼마나 있다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층이 이제 주로 전시를 하고 2층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층에 시계들이 실제로 좀 몇 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시계와 별개로 또 제 담당 매니저분께서 가지고 있는 FP주른 시계를 하나 실제로 보여주셔가지고 같이 간 친구랑 열심히 잘 구경을 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시계까지 이렇게 직접 내주시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층에 있던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엘리건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차시는데, 남성분들도 가끔 단독으로 요거 차고 계시는 경우를 제가 좀 본 적이 있고, 남녀 커플로 해서 차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 같으면은 커플 룩으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기본이 이제 쿼츠 모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쿼츠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사악하고, 또 엘레간트 라인이고 이런 케이스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모든 모델이 다 쿼츠는 아닙니다. 쿼츠 모델이 아닌 기이식 무브먼트 모델도 있고, 점핑아워, 점핑 미닛이 함께 구현되어 있는 아주 고급 무브먼트가 장착된 엘리건트 라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라인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마 티타늄 소재를 많이 봤을 겁니다. 티타늄 케이스에 쿼츠가 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사진은 이제 티타늄 케이스는 아니고 화이트 골드 같이 보이고, 옆에 다이아 장식도 좀 돼 있고 화려합니다. 이 뒷부분은 요 위에 보시면 이제 거울 달아놔가지고 뒷부분도 살짝 볼 수 있긴 하는데, 뒷부분이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래식 라인에서 하바나라고 하는 건데, 요거 다이얼 컬러가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요것도 좀 확대를 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 컬러가 굉장히 특이하고, 요거는 이제 수브렌 라인인데 문 페이지가 달려 있고 데이트창 달려 있고 이제 파워리저 뭐 120시간까지 길게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하바나는 일반 오설라이즈드 리테일러는 다룰 수가 없는 품목이고 부티크에서만 이 시계 정식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컬러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디바인 모델 플래티늄 버전, 아까 책자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던 그건데 좀 이것도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래티늄 버전이고 다이얼 컬러가 이게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다이얼 컬러를 가졌고, 좀 특이하게 생긴 게 이제 세컨핸즈 보시면 4시랑 5시 방향에 이상하게 생긴 게 있죠. 세컨핸즈를 이렇게 짧게 해놨고, 초 표시를 좀 특이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좀 특이해가지고 눈에 좀 들어왔던 모델이고, 어, 저는 클래식한 시계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심플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같은 컬러인데 조금 다른 모델. 그래서 요게 가장 실제 색깔이랑 비슷하게 찍힌 사진인 것 같고, 여기에 문 페이지는 없지만 이제 월이랑 요일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애뉴얼 캘린더 같네요. 애뉴얼 캘린더 버전이고, 날카로운 핸즈, FP 줄은 시계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FP 줄은 특유의 다이얼 컬러랑 핸즈들 잘 나와 있고, 저는 이 시계도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브렌 라인의 40mm입니다. 아까 저는 케이스랑 핸즈랑 색상이랑 소재가 같은 게 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모델 보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56시간 파워 리저브의 매뉴얼 무브먼트 그리고 이 시계는 좀 특이한 게 메인 배럴 그러니까 메인 스프링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메인 스프링을 두 개 해놔서 메인 배럴이 두 개로 양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워 리저브는 56시간인데 28시간 곱하기 2 해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이 시계는 간단한 기능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이제 메인 배럴을 두 개로 해가지고 파워 리저브를 가져가면은 안정성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크로노 모델 같은 경우에 메인 배럴을 큰 걸로 하나 해놓고서는 그거를 어, 시랑 분을 같이 쓰면서 또 크로노 기능까지 하나의 메인 배럴에서 파워를 다 가져다 쓰면은 좀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파워가 금방 닳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 시계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메인 파워를 양분을 해가지고 메인 배럴 두 개 갖다 놓고서는 한쪽은 크로노용으로만 파워를 가져다 쓰고 또 한쪽은 시랑 분 쪽으로 시계의 고유 기능에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파워를 양분을 해놓고서는 기능에 따라서 따로따로 파워를 공급을 합니다. 그게 조금 더 고급 컨셉인데 이 시계는 간단한 시계 기능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컨셉을 좀 잡아놔서 특이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사진 보시죠.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이트에 가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에 보면은 보이죠? 예. 그래서 배럴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죠. 트윈 배럴이라고 아예 용어가 대놓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본인들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이트에 사진까지 자세히 하면서 또 텍스트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FP 주 무브먼트 특징이 이렇게 골드가 많이 들어가서 골드로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FP 줄은 기계식 시계들 다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금색이 정말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시각적으로 고급적으로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아까 제가 건물 앞에서 남들 다 사진 찍는다고 그랬는데 저도 몇 장 찍어 왔고요. 그래서 요거 뒤에 또 보시면은 이제 골드로 빛나는 무브먼트 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뭐 핸드폰으로도 찍었는데 이제 좀 기념비적인 사진들은 이렇게 따로 인화해서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이제 기념으로 가지라고 이렇게 뽑아줬는데 이렇게 또 인화해서 하드카피로 가지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또 기억이 새록 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런 사진을 하드카피 뽑아준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번에는 로랑페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랑페리에라는 또 브랜드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랑페리에는 창립자가 르망 레이싱도 직접 뛰셨던 분이고 파텍 필립에서 엔지니어로 계시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고 실제 VIP 행사에도 다녀오고 이래서 저는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